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생태연구소 숲에서 근무하고 있는 숲해설가 김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전에는 우체국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배달 업무하고 택배를 주로 했거든요. 29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1년 됐죠. 우체국 나온 지도 명퇴한 지도 2년 정도 됐으니까요. 힘들다 이런 건 못 느꼈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행복에 젖어 있거든요. 일단 출근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직장을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매일같이 얘기가 또 다양해지고 그때그때 또 변화가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맑은 공기를 첫째 마시잖아요.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했을 때 그 기분 같은 거 너무 좋고요. 일단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좋고 운동을 매일 하면서도 좋은 공기 마시면서도 또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일석이조가 아닌가. 80세가 돼도 충분히 몸만 건강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4년 전부터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학원 등록비가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업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7시에서 10시 3시간씩,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오전 오후 일요일날을 또 할 때가 있고 근 6개월을 하거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실내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가까운 보문산이나 시장산 이런 데 가가지고 계곡 같은 데 가서 도룡령도 이렇게 관찰해보고 실습 위주로 하죠. 이제 그걸 마치고 나면 시험을 보기는 보는데요. 그렇게 빡세게 하면 제가 됐겠어요. 세지 않다는 걸 제가 입증을 하고 60점 맞으면 되는 거고, 그거 맞고 나서 실습이 저희들 했을 때는 100시간이 있었어요. 100시간 딴 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보조도 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론 합격은 다음에 실기 시연을 보거든요. 보통 15분 정도 하면 돼요. 다 좀 터벅거리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40명 했었거든요, 기수가. 근데 여자가 20명, 남자가 20명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때 55인가 그래서 제일 어렸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정년 앞두고 와서 그냥 준비를 하세요. 20명 중에서도 거의 60 넘고 그러거든요. 내가 즐길 수 있고 이런 마음만 갖고 도전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매일 아침 조기 축구에 나가고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체국 일을 힘들고 그래도 또 해설가 협회에서 밤에 수업을 하잖아요. 화, 목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기수가 보통 40명이잖아요. 40명 정도 되다 보면 정보가 금방 올라오고 협회에 이렇게 일자리 같은 거 봉사활동이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협회에서 카페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일자리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거기다 공지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격증만 따놓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인맥도 쌓고 그래야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죠. 우체국은 늦게까지 일하고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뭐 외서잖아요. 이제 실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고 체력을 많이 보강시켜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숲해설 하면서도 이제 체력이 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연관성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닦아놓은 체력, 이거 뭐 힘 이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급여는 많이 차이 나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안 되죠. 최저임금 딱 나와 있잖아요. 최저임금.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짜 행복하죠. 어차피 쭉 가야 될 길이라면 80대 100세까지 보장된다니까 좀 덜 봐도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4년 5개월 먼저 나왔거든. 실은 월급은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연금이고 모든 게. 근데 주위에서는 굉장히 말렸죠. 왜 나가려고 그러냐. 저는 60세 나가가지고 내가 뭔 일을 찾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벅차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용기도 좀 내야 되고, 나 이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만두고 그랬더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와이프도 그렇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돈 들어갈 일은 없거든. 애들 이제 다 돈벌이 하니까. 그동안 아빠 고생한지를 알거든요. 새벽에 7시 전까지 매일 출근했으니까 지금은 아빠 건강만 하고 좋아하는 일만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가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당연히 하죠.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저는 합니다. 스스로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돈도 받고 일석삼조잖아요. 굉장히 좋죠. 실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얘기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도 괜찮고요.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숲해설을 고객들한테 나만 얘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거의 더 들어주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숲에서는 그 관계지 내성적인 거나 여성적인 그런 건 관계가 없는 거고.
젊은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패스를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어린애가 너무 개구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눕배를 가지고 나뭇잎을 인맥을 관찰하게 했어요. 물이 뿌리로 쐬가지고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잎으로 온단다, 그 얘기를 재밌게 좀 해주고 그 눕배로 자기 손 등하고 아빠 손을 한번 봐라고 그랬어요. 보고 나서 이제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그랬죠. 그랬더만 내 손은 깨끗한데 아빠 손은 더러워요 그러더라고. 걔가 예림인데 예림아, 아빠가 손이 더럽고 부르튼 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부르트고 울퉁불퉁한 거란다 그랬더만 개구장이가 눈을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더만 가서 이렇게 손을 잡더라고요. 아빠도 찡하잖아요. 가족들을 이렇게 끌어안더라고. 제가 봤을 때도 별거 아니지만 제 가슴이 훈훈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숲이라는 건 무궁무진하잖아요. 숲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 이게 코로나, 모든 불치병 같은 거, 미세먼지, 이건 답은 숲에 있잖아요. 숲만 잘 가꿔주면 이런 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는 없다고 저는 신합니다. 요즘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보이기에 힘들지만 혼자 둘 이렇게 가족들이 손잡고 들에 한번 나가보시면 풀들이 다 시들어 죽어 있을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아니고 자세히 보면 냉이나 민들레, 지친개 같은 게 다 지금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거든요. 봄 되면 아지랑이 필 때쯤이면 그들 꽃도 활짝 필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내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